새로운 종양이 생기거나 혈관 기형이 생기거나 뇌가 좀 붓습니다. 나는 잘 지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게 생기지?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이렇게 즐기시고 즐겁게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 톡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플리즈. 네, 안녕하세요. 건강 톡톡의 비타민 MC 김가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함께 책임져 주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조원상 교수님 인사드릴게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뇌혈관 기형인 뇌동정맥 기형 그리고 해면상 혈관종의 검사와 치료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전조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뇌혈관 질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형인지 아닌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를 찍어보는 게 맞겠죠? 네네, 맞습니다. 정확한 그 진단을 위해서는 MRI만 하면 안 되고요. 그 혈관 조영술이라고 그걸 해야 뇌 동정맥 기형의 동맥과 정맥이 기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 비로소 뇌 동정맥 기형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해면상 혈관종인 경우에는 보통 MRI만 찍으면 진단이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해면상 혈관종처럼 보이지만 그게 동정맥 기형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감별하기 위해서 뇌혈관 조영술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뇌 동정맥 기형처럼 항상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MRI만 보면은 거의 바로 진단이 가능하겠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뇌 동정맥 기형과 해면상 혈관종 모두 선천적 기형이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천적 기형이면 왠지 좀 치료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치료법이 당연히 있나요? 있죠. 해면상 혈관종은 그냥 조그만 피 주머니예요. 종양 덩어리 같은. 그래서 그거는 혈관 조영술 아니면 혈관 내 치료의 대상은 아니고요. 그거와 달리 뇌 동정맥 기형은 네. 동맥하고 정맥이 연결되어 있는 기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일 좋은 건 수술이죠. 왜냐하면은 제거하는 순간 터질 확률이 없어지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한 번에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는 일반 그 혈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할 때 지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수술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하나는 혈관 기형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뇌관이라든지 네. 깊은 데 있으면 그건 수술을 못 하죠. 왜냐하면 수술하게 되면 혈관도 제거하게 되지만 그 뇌관도 예를 들면 제거를 해야 되니까 환자가 깨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수술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방사선 수술을 하거나 혈관 내 색전술을 해요. 그러면 혈관 내 색전술로 해서 막아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막을 수 있는 경우가 한 10% 미만입니다. 왜냐하면은 접착제 같은 걸 쏘면서 막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해서 그 접착제가 이 하수도 역할을 하는 정맥으로 날아가서 딱 막히게 되면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혈액은 그대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가는 출구는 막히고 그러면 그냥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감마 나이프 수술인 것 같고요. 네. 감마 나이프 수술은 이제 치료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 8, 90%의 완치율이 있어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후유증 같은 게 있나요? 첫 번째는 네. 크기가 3cm 이상이 되면은 완치율이 떨어집니다. 그게 단점이고요. 또 하나는 방사선 수술을 하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한 3년 동안은 터질 확률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저희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첫 1년은 좀 높지만 2년째부터는 출혈률이 현격히 낮아지긴 하거든요. 그래도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3년 정도는 파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합병증인데 네. 이 방사선 수술도 아무리 안전하게 쬐다고 하지만 방사선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5년, 10년, 15년 정도 지나면서 드물긴 하지만 방사선으로 인해서 새로운 종양이 생기거나 아니면 혈관 기형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드물지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톡톡 Q&A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얼마 전에 해면상 혈관종 방사선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에 아무것도 먹지를 못합니다. 먹으면 계속 토하고 또 먹지를 못하니까 힘이 없어서 어지럽고 잘 걷지도 못해요. 혹시 방사선 수술의 부작용일까요? 그리고 언제쯤 괜찮아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건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근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이게 엄마 마음이 지금 네. 마음이 속이 너무 상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토하고 먹지 못하고 또 이런 어지러운 부작용 외에 또 다른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는 걸까요? 그 방사선 수술을 하고 네. 없던 증상이 생겼으니까 부작용이라고 봐야죠. 근데 네. 그런 식의 부작용은 사실 거의 없는 부작용이긴 합니다. 네. 그래요? 제 그렇게 좋은 생각에는 경우가 아마도 그 치료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영향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방사선의 영향이라는 게 3년에 걸쳐서 그렇죠. 서서히 나타나는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치료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일 것 같고요. 스트레스 또 하나는 방사선 수술하면 한 3년 정도 지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사이에 터졌을 가능성이 있죠. 오히려. 그런 걸 의심해야 되는 거고요. 방사선 수술하고 보통 겪는 부작용은 치료하고서 6개월과 1년 사이 정도에 보통 느끼세요. 왜냐하면은 그 정도 지나면은 저희가 사진을 찍어보면 잘 나오는데요. 뇌가 좀 붓습니다. 그 주변에 뇌가 좀 부어서 부종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뭐 어지럽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아까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들이 치료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생겼다. 그거는 조금 약간 안 맞는 증상이죠. 지금은 직후니까 좀 네, 정신적인 영향이 있는 네, 것 네. 같고 오히려 6개월 또 네. 1년 뒤에 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너무 아닌지 걱정은 좀 안 확인해야 된다.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울대병원 TV 조태구알 부탁드려요. 교수님, 선천적 질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뇌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선천적인 질환은 사실 예방하기는 힘들죠. 이미 생겼으니까. 네. 다만 이제 조금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지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 어려워요. 네. 좀- 어렵죠. 네. 예. 또 하나는 뇌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고혈압, 당뇨, 고질 소변 이런 것들.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혈압제를 먹어서 무조건 조절을 하셔야 될 것 네. 같고 흡연 뭐 흡연. 이런 과도한 음주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셔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뇌혈관 기형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혹은 치료를 앞두고 있는 환자들에게 꼭 당부드릴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본인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한다거나 아니면 뭐 주변 탓으로 돌린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고 전문가 분들과 만나서 상의를 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환자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하지만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조만간 또 그런 환자분들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일반 보통 사람들처럼 네. 이렇게 즐기시고 즐겁게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신경외과 조한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건강 브리핑입니다. 선천성 질환이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뇌혈관 기형. 하지만 적절한 검사 방법으로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건 물론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고 미리미리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의 건강 브리핑이었습니다.